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요즘 챗GPT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요즘 챗GPT가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챗GPT가 글쓰기에 편집할 수 있는 기능, 바로 캔버스 기능을 10월 3일에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료 사용자들께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 챗GPT가 주는 답글에 대해 정보를 그냥 생성하는 부분에서 후속적인 질문을 통해 계속 질문을 통한 정보 전달을 얻는 부분만 활용을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챗GPT가 주는 다양한 글쓰기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공간도 챗GPT에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챗GPT 캔버스 안에 어떤 편집 기능들이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직접 챗GPT에게 블로그 글을 프롬프트를 작성과 편집해서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챗GPT의 캔버스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레이아웃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저희가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상단 위에 보면 이렇게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이것을 선택을 했을 때 하단에 두 번째 챗GPT 4 Omni with Canvas Beta라고 버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4 Omni 버전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됐다면 이렇게 프롬프트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변이 나오고, 왼쪽에서는 내가 GPT 탐색을 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GPT 사이드바 고정하는 부분 아래에 기존에 내가 질문을 했었던 프롬프트에 대한 답변들이 정보로 프로젝트가 나열되어서 보이죠. 그런데 업데이트가 된 캔버스 기능은 왼쪽에서는 프롬프트의 질문과 생성하는 부분이 왼쪽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 창을 열어서 프롬프트에 대한 작성을 했었던 프로젝트들이 나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롬프트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또 다른 추가적인 프롬프트 재생성의 내용들을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포옴니에서 보였었던 메인 창에 있었던 질문과 답변이 왼쪽에서 보여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을 때 챗GPT가 답변을 주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즉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가운데에 있는데, 이 편집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편집 기능을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오른쪽 하단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캔버스 기능의 글쓰기 편집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분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챗GPT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준 내용 일부분을 궁금한 것이 더 생겼어요. 그렇다면 내가 텍스트 일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준다면 자동적으로 하단에 챗GPT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글자체에 따라서 굵기나 기울기 또는 대소문자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저는 매력적인 제목 만들기가 어떤 매력적인 제목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프롬프트를 부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제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니 왼쪽 하단 부분에 내가 궁금했었던 거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생성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텍스트 내용의 일부분에서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부분적인 질문에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에 드는 내용을 영역 지정을 한 다음 드래그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2차적인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에 5가지의 편집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뒤죽박죽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글쓰기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틀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순차적으로 글쓰기를 반복하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바로 이 5가지 중에서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순차적으로 편집을 하시면 다시 앞으로 이전 버전으로 가서 재가공을 해야 되고 또다시 추가를 해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번거로움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캔버스에서 글쓰기 편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편집의 순서는 하단에 있는 편집 제한부터 이모티콘 넣는 방법까지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순서로 글쓰기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편집 제한이라는 거는 챗GPT에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질문을 한 후에 답변으로 제공이 된 내용 중에서 챗GPT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거는 구조적인 글의 틀에 의해서 또는 문장이나 문맥이나 이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알아서 제한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 제한을 선택을 하면 챗GPT가 알아서 이 문장 중은 또 다르게 편집을 글쓰기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스스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 제한과 또는 피드백 등을 챗GPT가 문맥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다른 문장으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수정을 원한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챗GPT의 피드백 가이드라인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글의 길이 조정 부분인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2000자 또는 3000자 이렇게 명확하게 길이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조금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 또는 내용을 조금 더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길이 조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길게부터 아주 짧게 라는 부분을 내가 스스로 사이드바에 스크롤바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길이 조정한 거에 따라서 다시 글이 수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독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단에서 세 번째 독해 수준을 설정을 하면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의 즉 타겟층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글을 재생성을 해줍니다. 내가 작성한 글을 누군가가 봐줘야 되는가 그 타겟층이 명확할수록 여기에 있는 독해 수준에 따라서 글을 재생성하면 그 글의 수준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타겟층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앞에서 편집 제한과 또는 글의 길이 조정 그리고 타겟층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뒀다면 마지막으로는 다듬기 부분인데요. 이렇게 다듬기 한 번만 선택을 하면 폰트의 크기부터 글의 단락까지 최종적으로 블로그 글에 바로 업로드를 해도 손상이 없을 정도로 글쓰기를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모지도 넣어주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맨 위에 이모지 추가를 선택을 하면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는 다르게 중간중간에 어울리는 이모지를 자동적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챗GPT의 캔버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에 대한 답변을 내가 부분적인 편집 기능부터 5가지의 캔버스 기능을 활용해서 이 챗GPT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블로그 글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챗GPT의 캔버스 기능은 글쓰기를 대부분적으로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거기에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코딩 프로젝트도 캔버스 기능 안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작성한 글을 협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도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챗GPT 유료 회원들에게는 베타 버전으로 테스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무료 계정자분들도 캔버스 기능을 통해서 글쓰기 편집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챗GPT의 캔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편집하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챗GPT 홈 화면에 들어오시면은요, 상단 위에 버전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GPT-4 Omni with Canvas Beta라는 버전을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내가 질문하고 싶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바로 캔버스 화면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 보이셨죠? 그렇다면 왼쪽에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와 그거에 맞추어서 챗GPT의 답변이 왼쪽에 다시 생성할 수 있는 공간처럼 보여지게 되고요. 저희는 챗GPT가 제공을 해준 이 내용에 대해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편집을 할때 오른쪽에 있는 편집 기능을 선택을 하면 하단부터 제가 순서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편집 제한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챗GPT가 알아서 처음에 제공을 해주었었던 답변 중간중간 부분에 이렇게 영역을 색깔별로 지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이디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 문맥상, 구조상 어울리는 피드백 내용을 오른쪽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2차적으로 챗GPT가 피드백을 해준 내용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적용한 부분에 색깔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자동으로 재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챗GPT가 피드백을 줘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X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랫부분에서도 또 피드백 내용을 수정하는 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챗GPT가 추가가 된 피드백 내용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편집 기능의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길이를 이렇게 스크롤바를 올리면 더 길게부터 가장 길게까지가 되고요. 길이 내용이 좀 긴 것 같다 그렇다면 짧게와 더 짧게 가장 짧게 순서로 내가 원하는 글의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상세하게 더 길게를 선택을 해보고 한 번 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챗GPT가 제가 조정한 길이 조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글을 다시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확연히 더 길게 내용이 수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글의 길이 조정까지 지정을 해보았는데요. 독해 수준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현재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타겟층에 어울리는 글인가 쭉 올려보면 대학원생부터 아래 유치원생분까지 이렇게 타겟층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라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내가 사용하는 블로그 글의 주제에 따라서 타겟층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겟층에 어울리는 이 독해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듬기를 선택을 해서 이 전반적으로 글쓰기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게 제목부터 소주제 이렇게 명확하게 폰트의 크기와 문맥에 따라서 다듬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모지 추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모지도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모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챗GPT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글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이 5가지 정도만 활용을 해도 이렇게 글의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이제는 블로그 글에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수정을 하지 않아도 챗GPT의 캔버스 기능에서만으로도 충분하게 퀄리티 높은 글쓰기 편집이 완성이 되었다면 오른쪽에 복사 기능을 선택을 해서
내가 업로드하는 공간에 들어가셔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바로 발행을 하시면 되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겠죠? 오늘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챗GPT의 최근 업데이트가 된 캔버스 기능을 통해 블로그 글 등 다양한 글쓰기를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